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래 사교육이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하거든요. 선행학습은 마치 영화 극장에서 앞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그 영화를 봐야 하는 수고라고. 그래서 모두 함께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선행학습이지 않을까. 고등학교에서의 그 선행학습을 금지시킬 경우에 오히려 그를 배우기 위한 수요로 선행학습 그 수요가 사교육 부문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한 공익광고의 이런 카피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앞만 보며 앞서가기보다 멀리 보며 함께 가기를 가르치고 싶은 이상은 현실이란 벽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내 아이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많은 아이들을 선행이란 이름의 사교육에 시달리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과도한 선행학습을 없애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박기영 PD,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죠? 네,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9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예, 이 선행학습을 이제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이 지난 대선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이게 들어갔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사교육 금지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만큼 이제 사교육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했다는 그런 증거일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학생들의 선행학습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학생들의 선행학습. 또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필요했는지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대전 최대 학원가로 통하는 둔산동 일대. 요즘 아이들에게 방학은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집중 학습 기간이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사교육이 일상이 된 아이들.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읽는 키워드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규제를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우리의 아픈 교육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이다. 오는 9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애들이 우선은 그거에 따르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학교 시험도 계속 어려워지고 또 대학 가는 거랑 고등학교 가는 거 내신 쌓는 것 때문에 그나마 학교에서 담당했던 이제 방학 기간을 이용한 어떤 특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해하시고 이제 아쉬워하시죠. 학교에서 공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상위 학교에 진학하는데 그 적용을 한다면 그 많은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우려의 감도 갖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지만 선행학습 금지 법안은 제적의원 206명 중 찬성 178명으로 압도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하는 선행학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손쓰지 않으면 이게 더욱더 악화되고 한국 사회에 엄청난 그 짐으로 올 것이다. 이런 급박함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교육부가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회 표결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이 금지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문제 출제가 금지된다. 입학 전형 시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 역시 단속의 대상이다.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유도하는 광고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선행학습으로 이제 적발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시정 변경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이행되면 학교 현장은 이제 무리는 없고 이렇게 이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징계라든가 아니면 학교 운영비의 어떤 삭감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행정처분 같은 것들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죠. 흔히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지만 현재 학생들의 비정상적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다. 그렇다면 현재 학생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201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24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대도시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연 20조에 이를 정도로 그 사교육 시장에 드리는 학부모님들의 그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기 때문에 우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들의 소비 활동을 못하게 돼요. 연간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 시장. 에듀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가계 교육비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물론 사교육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공교육의 보충이나 보완 수단으로 학원의 역할은 존중돼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선행학습이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래 사교육이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하거든요. 이르게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선행학습이 시작된다. 5살 때는 엄마랑 영어를 하고 7살 때부터 학습지로 영어랑 한자랑 수학 기본 연산 같은 거를 배우고요. 초등학교 때는 영어학원, 방학 특강 같은 거 외국인이랑 토킹하고 그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주변에서는 벌써 아기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요. 영재 교육을 많이 시켜요. 초중 고등학생 모두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며 5명 가운데 1명은 2년 이상의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는 많게는 7년, 평균 4년 이상의 선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들이 이제 앞다퉈서 선행 교육을 이제 상품화 시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대충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학원 다니는 아이들 손 들어보라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들어요. 사교육으로 인해 늘어나는 과도한 학업량은 학생들에게도 부담을 주지만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입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선행학습을 그렇게 받고 온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가 있으면 너희들도 알지. 이게 너희들도 알지.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교사도 제대로 수업할 수 없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퍼져 있는 교실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 있겠어요. 사교육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공교육의 역할까지 사교육에 기대가 되면서 공교육 무용론까지 나올 만큼 공교육은 황폐해지고 있다. 솔직히 저는 옛날에 수학 학원을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었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선생님도 많고, 제가 듣는 인강 같은 경우에는 답변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물어보면 그냥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사교육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분위기에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크다.
법을 통해 지나친 선행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 내놓았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학부모들. 정기적으로 만나 경험담을 나누며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지만 사교육이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꾸준히 소신을 지켜내기는 무척 힘들다고 말한다. 너무 이렇게 앞서가 나가는 주변의 소식들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꼭 저럴 필요까지 있나? 이렇게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내 아이가 좀 이렇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런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따라잡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100% 저희가 뭐 지금처럼 애가 이제 고학년 갔을 때도 사교육을 시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확신은 들지는 아마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이의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긴 커지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과도한 선행학습이 상위 1~2%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99%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일이란 것이다. 한 학기 이상의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저는 전국에 2%가 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1%에 성공한 아이들, 2%에 성공한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뛰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소화할 만큼의 아이들이 있어요.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사교육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무시된 채 무조건 남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조급증과 불안이 과도한 선행학습이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99%의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선행학습은 마치 영화 극장에서 앞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그 영화를 봐야 하는 수고라고. 그래서 모두 함께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선행학습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과도한 선행학습의 희생양은 결국 이 소수를 뺀 대다수의 학생들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앞서 우리가 본 그 취재 내용 가운데 선행학습 금지법의 내용도 봤는데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뭐 사교육에서 행해지는 학생들이 받는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둘러싸고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선행학습을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보다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그게 관건이겠죠? 네, 법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과연 이 법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선행학습 금지법의 한계는 어떤 부분인지 짚어봤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과도한 선행학습을 없애겠다는 선행학습 금지법.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 만큼 법 시행이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전에 어떤 선행학습의 폐해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인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선행교육 같은 것들을 규제하는 데는 중요한 어떤 기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어떤 단속이 중심이 아니고 단속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교사의 어떤 수업권 또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 그래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과 입시 전형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선행학습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 고등학생 가운데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액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듯이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목표로 일찍부터 선행학습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하는 특목고라든지 일종의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영재학교 등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어떤 구조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한 선행학습의 그 원인이 되는 모티브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울러서 저희 학원도 그런 수요가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대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선행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이제 갖고 있는 선행교육금지법에도 분명히 대학교 이제 시험에 관해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만약 해설이 된다면은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중학교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 일반고보다 많은 자율성이 주어져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 선행학습 금지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지적된다. 선행학습 규제법이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특목고나 자율고는 예외거든요. 교육과정 편성이 5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주기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 약화와 더불어서 선행학습 규제가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 잘못 입법이 이루어진 이 선행학습 규제법이 사실상 그 교육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그 학부모나 학생 간에 어떤 위화감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 교육, 이 공교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이 그나마 수능 대비를 위해서 일부 최소한으로 진행이 됐던 것마저 가로막혔기 때문에 기회가 상실이 되고요. 무엇보다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과도한 선행학습 상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위반 시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단속 규제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교육에 대해서 과대 광고의 어떤 여부, 이거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다만 선행학습 과대 광고에 대한 그 학원 연합회 차원의 자율적 규제가 일단 우선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학원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 보니 선행학습 금지법이 풍선 효과를 유발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법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 영어 수학이 워낙 난이도가 높고 배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선행을 못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강하게 가지면 당연히 방학이나 아니면 주말이나 방과 후에 학원이나 과외 쪽으로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또한 현재 선행학습 금지법의 문제점을 토로한다. 고등학교에서의 그 선행학습을 금지시킬 경우에 오히려 그를 배우기 위한 수요로 선행학습 그 수요가 사교육 부문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도 차단시키는 그런 입법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 법이 시행돼도 시급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선행학습 금지는 여당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에서는 선행교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시 발의됐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초에 이 선행학습 규제에 대해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까지도 그 선행학습 규제를 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했고, 여야 모든 당이 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안에 반영된 건 말씀드린 대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교육 부분이 빠져 있고 해당 그 이해관계자들이 반대가 엄청나게 격렬했던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선행학습의 책임을 학원에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학원계의 입장이다. 학원에 대한 규제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원을 금지시키면 분명히 사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비는 더 상승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원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공신력 있고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 학원이 선행학습이 금지가 된다면 그 수요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개인과의 교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개인과의 교습은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져 있고 국가가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사교육이 학원 수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과외 등을 감안하면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실제적으로 드러난 20조 원 규모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사교육의 어떤 과도한 선행교육을 규제를 할 때 학원은 규제가 분명하지만 어떤 과외라던가 어떤 개인 교습이죠. 개인 교습이라던가 어떤 온라인 어떤 인강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규제할 수 없는 것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의 한계는 일정 부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사실이지만 공교육에 기대를 걸기보다 이미 사교육 시장에 익숙해져 있는 학습 형태 역시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딱 들었을 때 취지가 뭘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뭐 내용을 보면은 딱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어 보이고 그것도 막 학원가나 과외 같은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통제하는 건데 일단 사교육 자체가 없어서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대한민국 자체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끌고 간 실정인데 지금 선행학습 금지법의 수혜자가 될 학생들이 선행학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재 과도한 선행학습이 단순히 어려운 시험 문제나 학원 광고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란 점 때문일 것이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교육이 만들어낸 괴물과 같아요. 이 안에 저희들이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교육과정, 수능제도, 학교 내신 안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육제도가 모두가 이 선행학습을 유발할 정도의 그런 많은 요인들이 섞여서 만든 저는 괴물과 같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낱마처럼 얽혀있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법안 하나의 의지에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또 행복하게 또 학교 생활을 또 영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식 전환이 좀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한국 자체가 순위를 매기잖아요. 대학교도 순위를 매기는데 순위를 매겨서 애들 차이 너는 이만큼이고 너는 이만큼이고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먼저 개선을 하고 해줘야. 저는 좀 이런 입시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엄마들의 불안감이 이렇게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시행 전부터 반쪽짜리 법안으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선행학습 금지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학습 금지법이 지금까지 나타났다 사라진 수많은 교육 정책들처럼 혼란만 부추기다 사라지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선행교육 규제법은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의 단계로서 공교육 부분에서 먼저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몰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들을 막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부족하다라는 거에 인식에 대해서 저는 100번 공감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단계일 뿐이에요. 누군가 멈추지 않는다면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속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에 끌려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됐지만 실제 법안의 내용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것과 그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교육당국이 현재 선행학습 금지법이 갖는 한계에 대한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겠고요.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빠져 있네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수차례 취재 요청을 했지만은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기까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여전히 오해와 우려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공교육 살리기의 해법이 될 것인가, 또 한 번에 실패한 교육 정책이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우리 교육의 해법을 고민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선행학습 금지법이 대한민국 교육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